봄을 맞아 전국적으로 송전탑 대청소가 시작됐다. 덕분에 바빠진 건 송전 전기원들이다. 34만 5천 볼트의 고압 철탑에 올라야 하다 보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송전 전기원 자격증을 보유한 이들만이 가능한 작업이다. 여기 스페셜한 전력선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작업입니다. 겨우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했을 전선과 전선들 간의 간격을 고정시켜주는 스페셜 댐퍼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는데 챙기는 장비가 어째 허술해 보인다. 전선에 타면은 손으로 가면은 장갑이 다 쓸리잖아요. 그래서 일반 양수경 파이프 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전선에 끼고서 이걸 밀고 다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직접? 예, 예. 이게 그거군요. 여기 활선 살은 쪽에 되면 이렇게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여기. 이것저것 챙기고 보니 어느새 한 짐. 올라가는 길도 평탄치 않다. 송전탑 대부분이 산 중턱이나 정상에 있다 보니 매번 이런 산행이란다. 지금 한 15km에서 20km? 아, 무조건 산에 걸어 올라가야 돼요? 예, 예. 힘드시지 않아요? 산을 오른 지 20여 분이 흘러서야 송전탑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상 80m 높이 34만 5천 볼트의 초고압 송전탑. 이곳이 오늘 작업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뭔가 부산스럽다. 지금 뭐 하신 거였어요? 올라가서도 볼 수 있는데 또 매너상. 아, 올라가서 볼 수가 있어요? 급하면 못 내려오면 볼일 봐야죠. 작업의 매너를 지켰으니 이제는 안전을 챙길 차례. 허리식 안전벨트의 버클 잠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준다. 제작진도 송전탑에 오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 기자분들이 승탑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아, 승탑하면 안 된다고요? 승탑하기는 여기는 미끄럽고 안전사고가 날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좀 감안을 해줬으면 합니다. 송전설로 접근이 불가능한 제작진 때문에 작업자의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했다.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그럼 언제 내려오세요? 작업이 종료돼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미끄러움 방지를 위해 신발바닥에 남아있는 흙을 다 털어낸 다음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송전탑을 오르기 시작한다. 50m 송전탑을 기준으로 승탑에 걸리는 평균 시간만 약 15분. 힘들다고 중간에 멈출 수도 없다. 탑기둥에 드문드문 꽂혀있는 철막대를 잡고 오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암벽 등반이다. 올라올 때는 안전장비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 뭐. 올라올 때 뭐. 힘 떨어지면 어떻게 힘 빠지면? 안 떨어져 봐서 모르지. 떨어져 보야 알겠지. 그래요? 위험한데요, 너무. 떨어진 사람 말이 없더라고.
극한의 상황도 농담으로 승화시키는 여유. 도대체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실상 송전 업무는 우리의 예상보다 더욱 위험한 일이다. 검정기로 전기의 차단을 확인하는 작업은 송전탑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해야 가능하고, 접지 작업을 해준다 해도 워낙 고압선이다 보니 곳곳에 감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전선 자체에 전기를 차단시켜도 전선 자체에 유도전압이 남아있는 전류가 이제 철탑 쪽으로 흐르는 겁니다. 안에 문제 우리가 나가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전기를 먹죠. 34만 5천 볼트의 이 송전탑의 유도 전압은 15,000볼트. 가정용 220볼트 전압의 약 68배다. 게다가 맞은편 선로는 34만 5천 볼트의 고압이 그대로 살아있는 활선 상태.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현장. 우리에게 정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들은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송전탑에 오르는 것이 암벽 등반이라면 선로 점검은 고개에 가깝다. 철탑과 송전선 사이에 놓인 절연체, 애자를 건너고 나서야 꺼내드는 장비. 그런데 안전벨트보다 주름관이 먼저다. 전선의 굵기와 잘 맞아야 작업의 속도가 붙는다. 고심 또 고심. 결정 후엔 또 한참을 길을 들이고 나서야 안전벨트를 착용하는데 그 모양이 왠지 낯설지 않다. 저기 링로프라 그래가지고 2차 추락 방지용으로 저기 뭐 보호장구 하는 거예요. 전선을 감싸 양쪽 고리를 연결해 주니 꼭 훌라후프 같다. 그러나 얕잡아 보는 건 금물. 작업자가 추락할 경우 전력선에 매달려 있게 하는 강력한 생명줄이다. 전선에 오른 작업자 셋 모두 링로프를 착용하면 준비 완료. 준비되었습니까? 출발! 드디어 출발이다. 어느 외줄타기 고개가 이보다 더 아슬아슬할까. 겨우 3cm가량 굵기의 선로 위를 미끄러지듯 걸어가는 송전 전기원.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스페셜 댐포에 도착해 눈으로 마모 정도를 확인하고 렌치로 두드려 잠김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때가 겨우 숨을 한 번 돌릴 수 있는 시간이다. 아, 그럼 보통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선생님? 시세마다 다른데요. 저희하고 일반인들과의 걸음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잡으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송전전기원은 모두 약 5,500여 명.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송전 선로를 관리하다 보니 속도는 필수가 됐다. 이날 하루만 해도
작업 구간이 약 5km에 달할 정도. 송전 전기원들에게 대청소 기간은 매일매일이 인간의 체력적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맨 땅에서도 힘든 일인데 흔들거리는 전선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걷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한 발이라도 삐끗하면 곧장 추락이다. 그렇다고 뭐 하나 그냥 지나칠 수도 없다. 극도의 집중력과 긴장감의 연속. 여기에 속도 유지까지 힘들다는 말이 절로 터져나온다. 힘들어. 그래도 겨우 송전탑에 가까워졌나 했는데 바로 또 이동. 작업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하루 8시간 이상을 꼬박 이렇게 전선에서 지내야 한다. 소변은 내릴 수도 있지. 큰 거는 내려가서 하고 소변만. 근데 이제 이쪽 바람 부는 쪽이 사른 쪽으로 가면 안 하고 바람이 저쪽으로 스펙하는 거지. 전략도 사른 쪽으로 오면은 소변을 못 넣지. 위험하니. 이 송전선로가 거의 산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돈 벌어가면서 등산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또 산을 좋아하니까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오금이 저릴 상황. 남달리 큰 담력으로 송전 전기원이 된 이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불편 없이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송전 전기원의 일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동해의 한 송전탑.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란 호수에 물통까지. 본격적인 청소 준비가 한창이다. 가지고 발을 내리고 하거든요. 팔차를 찍어야 될 겁니다. 팔차. 이거 지금 뭔가요? 지금 올리신 거? 네, 주수봉이요. 이 호수하고 연결이 돼갖고 그 엔진에서 이제 물을 이제 쌓아 올리면은 그 주수봉에서 나오는 물 그거를 이제 애자를 그 노폐물이나 이런 먼지 같은 거 있는 거를 갖다 이제 세정을 하는 거죠. 깨끗이. 바닷바람에 실려온 염분이나 먼지가 쌓이게 되면 애자 자체의 절연 능력이 떨어지면서 텔레비전에 장애 전파가 끼거나 합선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올해는 4월까지 눈이 내려 오염이 더욱 심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 긴장감을 안고 송전탑에 올라서는데 뭔가 따끔따끔거리는 것이 느껴진다. 따끔따끔거리는 왜 그런 거죠? 워낙에 고압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전압이 이게 날아다니는 게 이 철탑에 지금 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죠.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철탑 자체에서도 약간의 그 따끔거림이 생깁니다. 15만 4천 볼트의 이 송전탑에서 나오는 유도 전압은 6,600 볼트. 일반 가정용 220 볼트 전압의 무려 30배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유도 전압의 위협. 이 위협에 예외자는 없다.
자, 엔진 시동 걸었으니까 위에 주차장들 물 올라올 겁니다. 휴전 상태에서 이뤄진 점검 작업과는 달리 송전탑의 전선이 살아있는 활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애자 청소. 그만큼 유도 전압의 힘이 강하다.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고 좀 더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마음으로 애자에 다가갔다가는 강력한 유도 전압에 의해 작업자가 튕겨나갈 수도 있는 상황. 곰모스도 송전탑에 최대한 닿지 않도록 신경 써줄 정도다. 한통 남았습니다. 애자에 주수되는 물도 마찬가지. 물 불 때 잘 보세요. 에어 차가지고 물이 나왔다 하니까. 주수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는 무전에 하부 작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일단 애자에 물이 뿌려지기 시작하면 일정한 압력과 물의 양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 중간에 압력이 달라지거나 물이 중단되기라도 하면 송전탑 상부 작업자들은 물론이고 하부 작업자들까지 한 번에 모두 감전될 수도 있다. 압이 약하면은 이 전기가 타고 나옵니다. 이 물이 세게 나가야만은 이 전기가 불사가 돼가지고 전기가 안 도는데 우리가 조금 나가면은 전기가 이렇게 독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을 맞춰가지고 합니다. 줄어들 틈도 없이 채워지는 물통. 어느새 준비한 120리터의 물이 끝을 보이기 시작한다. 조금 남았습니다. 덩달아 상부 작업자들의 손길이 바빠졌다. 산속이라 더 물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 남은 물로 최대한 애자 청소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형님, 자, 형님, 한 통만 남았어요. 물 꺼요. 네, 자, 엔진 물 잠가주시고. 주수부가 애자로부터 멀찍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물 압력이 약해졌을 때는 물 방울이 아닌 물 줄기가 나가기 때문에 그 물줄기를 따라서 전력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주수부의 방향을 바닥으로 틀어준 다음 호수에 남아있는 물까지 완벽히 빼줘야 작업 완료. 이제 내려가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시작해. 아, 그래요? 하산하는 길. 몸도 마음도 가볍다. 하나들도 못 쉬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식당에서 포장해온 도시락이건만. 열어보는 손길마저 설레 보인다. 여기요. 맛있겠죠? 짜장면 소풍을 왔습니다. 아, 소풍이라고요? 예, 예. 도시락 까먹으면 소풍 아닙니까? 힘들었던 작업만큼 밥맛은 꿀맛이다. 예, 패스. 이거 난장탑인가 4호인가 5호인가. 이렇게 야외에서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날씨도 좋고. 일하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고. 집에서 먹는 밥이랑 또 다른가요, 좀? 아내분이랑 해주신 게. 그게 조금 더 맛이 있긴 있죠. 점심 식사의 달콤함도 잠시. 먹고 돌아서자마자 바로 이동이다. 하루 평균 7, 8개의 송전탑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청소에 필요한 물을 받기 위해 멀찍이 떨어진 현장 사무실까지 돌아왔다. 애자 청소에는 아무 물이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고유 저항값이 0.25메가옴 이상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물만 써야 한다.
활병이 들어가게 되면 활선 상태라 우리가 물 줄 쏘다가 이게 전기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 수정 검사를 해보고 적정한가 하는가를 항상 측정을 해봐야 돼요. 깐깐한 수질 검사를 통과한 물을 확보하고 나면 산속 깊숙이 숨어있는 송전탑까지 찾아가야 한다. 청소 시간보다 준비와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5분의 휴식도 사치라는 이들. 차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거만 저차 빼고 이거만 들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저차 물 띄고 올라가야 된다고 엔딩하고 사람들은 저차 올라간 사람들은 일로 올라가야 돼. 차에서 내림과 동시에 또 곧장 이동.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아, 일 언제 올라가? 네? 일 언제 올라가? 일로? 여기 길이 좋아, 길이 좋으니까 일로 올라가고. 저기까지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부분으로 다 맞춰놨습니다. 저건 뭐 아무 따녀 성분은. 차량 진입마저 힘들다 보니 필요한 장비는 모두 송전 전기원들이 직접 짊어져야 한다. 죽겠네. 비교적 가벼운 호수는 둘째치고 35kg이 넘는 양수기까지 길이 아닌 길을 가자면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다. 한 5km 돼요. 5km. 자, 몇 미터 걸어야 돼 이제? 올라가셔야 돼? 송전탑까지? 여기 한 1km 올라가야 돼. 아, 1km요? 네. 40여 분을 걸어와서야 드디어 송전탑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호수를 아래로 다시 끌고 내려가려는 송전 전기원. 올라가면서 야, 꼬였어. 나무 한번 영상 너무 세가지고 그 올라오기 운반이 소운반이 좀 힘들어갖고 물이 밑에 있기 때문에 호수아에 이제 거기서 엔진해갖고 일로 올랐거든요. 윤식이 형이 내려가가지고 엔진에 붙어 있으세요. 중간에 자리 잡은 양수기를 향해 거침없이 내려간다. 엔진은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자, 엔진 시동 거세요. 엔진 나와요. 불안한 엔진 소리. 다행히 물은 정확히 분사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엔 애자 소리가 이상하다. 구분자가 이상한데? 어디? 뒤에다 구분자가 이상해 이거. 밑에는 두 번째 거, 밑에도 두 번째 거, 뭐가? 이거 나와서. 무슨 문제 있습니까? 일순간 흐르는 정적. 청소 중이던 애자에서 붉은 불꽃이 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 다른 쪽 애자에서마저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충격으로 애자가 깨질 경우 대형 감전 사고로 확대될 수 있는 사고. 과연 이들은 이 난관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